스타트 합시다. 자, 먼저 52페이지 59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이거 해가 특수한 경우죠. 해가 특수한 경우에서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수로 표현하시면 되죠. 4분의 2, 12분의 3, 5분의 1 이렇게 했을 때 해가 없다는 얘기는 맨 끝에 상수항만 앞에 거랑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으로 약분하니까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A가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해돼요? 되는 거 맞아요? 네, 이 방식을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에요. 자, 이게 59번. 이게 뭐 쓸 게 뭐가 있니? 이건 쓸 거 없어. 자, 60번. 60번에는 x0, y0 이외의 해를 가질 때. 네, 그러니까 x랑 y에 0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거 외에 해를 가질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x값이 여러 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를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그럼 x-2y는 0은 그대로 쓰고 얘를 넘겨보니까 2x 지금 y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ky가 0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2를 곱하면 그러면 2x-4y는 0이고 얘도 2x 플러스 마이너스 k는 y는 0 이렇게 되는 건데 위아래가 이 해를 갖고 또 이거 외에 해를 갖다는 얘기는 해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지. xy 값이. 그 얘기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연립방식에서 해가 딱 두 개인 건 없어. 그러니까 하나 아니면 없지 않으면 무수히 많은 거야. 답이 나올 수 있는 거. 근데 이미 답이 하나 있는데 또 다른 답이 있다는 얘기는 답이 두 개 이상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니까 위아래 식이 그냥 똑같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위에 식과 아래 식이 똑같다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얘도 마이너스 4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가 되려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k가 3이 돼야지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겠죠. 이해돼요? 이게 지금 해가 특수한 경우에서 그래도 60번이 어려운 문제야. 여러분들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의미를. 그래서 60번 같은 경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연립방식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 답은 xy가 한 쌍인 거고 그 외에 해가 있다고 얘기하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된다. 그게 포인트야. 이해되세요? 네. 근데 60번은 왜 다른 애들도 몰랐을 것 같은데 왜 규현이만 질문을 했죠? 니네 이거 알았어? 진짜로? 오, 딴 사람도 알았어? 아, 그러니까 진짜 알고 푼 거야 이렇게? 그건 기억 잘 안 나는데 식은 있긴 해요. 기억이 안 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건우 알고 있었던 거야? 아는 사람들 많네. 세영이도? 진짜로? 얘네들 왜 이렇게 똑똑한 척 하지? 네.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너는 몰랐지? 네. 쉬운 내용 아니었어요. 방금 그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잘하시는군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55페이지에 78번으로 가요. 작년 학생수 문제네요. 네, 그래서 작년 학생수 문제를 다시 하면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5%가 증가했고 근데 올해를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러면은 올해 남학생이 올남이 X라고 하면 올여가 지금 Y가 되겠죠.
그래서 식 하나가 x랑 y를 합친 게 644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작년보다 5%가 증가했어요. 그럼 반대로 올해에서 작년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를 x라고 정했잖아요. 지금 얘가 100%인 거야. 5%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0.05x가 돼야 되는 거겠죠. 증가했으면 반대로 감소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작년 거를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여학생은 12%가 감소했으니까 반대로 늘어나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26명이 감소를 했어요. 네. 증가하고 감소했더니 26명이 그럼 반대로 거꾸로는 26명이 더 있었다는 얘기죠. 응? 아, y. 그러네.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써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까? 작년을 XY라고 그냥 정해요. 네. 올해를 정하지 말고 이것보다 작년을 정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작년 남자, 작년 여자. 우리가 쓰던 방식대로 좀 해볼까? 그러면 X 플러스 Y를 했을 때 이게 몇 명인지 모르죠.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건데, 자,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나타내고 올해는 그냥 우리가 쓰던 대로 증가니까 플러스 0.05x가 됐을 거고, 여학생은 0.12y가 됐겠죠? 그래서 644가 됐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26명이 감소했으니까 얘한테 26명을 더하면 작년 인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6명 더하면 몇이야? 670. 이렇게 쓰는 게 더 쉬웠지 않을까. 네. 이게 더 쉬웠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100을 다 곱하게 되면 잠깐 뭐 잘못 쓰지 않았냐? 이거 인원수 쓰면 안 되잖아.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여기가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26이라고 썼어야지. 잘못 썼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낸 다음에 연립 방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다가 100을 곱하겠죠? 그러면은 5x 마이너스 12y가 마이너스 2600. 누구 구해야 돼? 남학생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y가 없어져야 되겠네요. 12를 곱해야 돼요. 네, 그럼 12x 플러스 12y가 670 곱하기 12 이렇게 됐을 거고, 계산해야 돼? 12 곱하기 67 하면 몇이야? 7이 14, 그 다음에 13, 그리고 6, 7 이렇게 돼서 몇이니? 7 위아래 더하면 0, 4, 0, 8 네, 8040 뭐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위아래를 더하니까 얘가 17x가 되고, 네, 빼면 몇이냐? 8040 빼기 2600을 했어. 그럼 몇이에요? 5440 5,440? 440 아닌가? 아니지 않아? 5580 아니야, 5440이 맞네? 자,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17로 나눠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럼 17로 나눠지나요? 월 몇 번 들어가니? 3번. 30 그러면은 51, 34, 그러면 320. 작년 남자가 320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도 됐죠. 그러면은 5% 늘어나면 몇 명 늘어났다는 얘기야? 16명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은 336명? 이게 답이에요. 요것도 맞추신 분들 있어요? 맞추긴 맞췄는데 뺑뺑 돌았어요. 넌 어떻게 식을 쓰셨는데요? 그거를 100분의 105x 플러스 100분의 88y를 644라고 썼어요. 100분의 105x 플러스 100분의 88y가 644. 아니에요. 틀린 식 아니야. 아니, 그긴 한데 계산이. 네. 틀린 식 아니에요. 너는 그러니까는 올해 총 인원이랑 작년 총 인원으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네, 틀린 식은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써도 되는 거야. 네,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얘는 좀 계산이 복잡했죠? 근데 아까 태계율처럼 풀었으면 더 복잡했겠죠? 네, 자, 네.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복잡한 거 차이. 답은 맞는 거죠? 이거 답은 맞는 거죠? 336명 맞죠? 네, 넘어가요, 그러면. 다음, 79번.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면 A, B 모두 사용하여 12분 동안 물을 채우거나 A 호수를 8분, B 호수를 14분 동안 채우면 된다. 이거 1문제랑 똑같은 거죠. 호수 문제는. 그래서 하루 일한 양을 또 XY라고 정하시면 같이 했다니 모두 사용했다 그랬으니까 12x 플러스 12y는 1이라고 써야 되겠죠. A가 하루 일한 양, B가 하루 일한 양을 XY라고 이렇게 정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A는 8분 동안 일한 다음에 B가 14분 일해도 끝나는 거니까 식을 이렇게 써야죠. 계산은 안 할게요. 네, 자, 이거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 X를 없애셔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네,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84번. 84번은 10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기현이와 경주가 동시에 마주보고 출발하여 1시간 후에 만났다. 네, 기현이가 3km를 걷는 동안 경주는 2km를 걷는다고 할 때 기현이의 속력이 뭐냐. 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쪽이랑 이쪽이 있는데 여기가 기현이가 있고 여기에 경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건데 기현이가 3km를 걷는 동안 경주는 2km를 걷는데요. 그 얘기는 몇 대 몇이란 얘기예요? 3대 2란 얘기죠. B가. 그러니까 여기를 3A라고 하면 여기가 2A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랑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기 때문에 네, 그 거리는 지금 5A가 지금 10km가 되는 거여서 A가 2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에 대한 걸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또 나와 있는 게 동시에 마주보고 출발하여 1시간 후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금 둘 다 1시간이 걸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근데 뭐 구하는 거야? 속력 구하는 거야? 네, 기현이의 속력? 네, 기현이의 속력은 지금 1시간 동안 6km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1시간 동안 지금 6km 가잖아. 5번이 답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 연립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 왜? 잠깐. 왜? 왜 연립 방식으로 해야 되지? 굳이? 굳이 이걸 연립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굳이 연립 방식으로 그럼 쓰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나와 있는 게 얘가 1시간 동안 간 거리가 얘가 x예요. 얘가 1시간 동안 간 거리가 y야. 그래서 x 플러스 y가 10km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1시간으로 같은 거니까 속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간분의 거리를 해야 되는데, 얘가 1분의 x를 하고 시간이 같은 거잖아. 시간이 같다고 생각하면,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저 3대2 그냥 이걸로 3대2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오히려 연립 방식을 못 쓰겠는데? 얘 연립 방식 뭐라고 써야 돼? 왜 이 쉬운 문제를 왜 연립 방식으로 써서 풀어야 되는 거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네. 요거야. 식을 어떻게 썼어? 아, 그냥 비례식으로 썼다고? 뭐 의미가 없는 식이네.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비례식으로 썼대요. 네, 그래서 x랑 y의 b가 지금 3대2라는 걸 아니까, 네, 지금 x 대 y는 3대2 그냥 요걸 써서, 네, 그래서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서 2x는 3y가 돼서, 네, 그래서 x는 2분의 3y가 돼서, 아니지, x 구하는 거였지. 그럼 반대로 하는 게 낫겠죠. y는 3분의 2x라고 써서, 네,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3분의 지금 5x가 10이 돼서 x가 6. 그래서 6km가 걸렸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시속 6km. 근데 이런 문제는 안 내요. 왜냐면 필요가 없잖아. 연립방정식 할 필요가. 네.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는 연립방정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1학년 방법으로 그냥 계산이 되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식을 세웠어요? 아, 너 이렇게 세웠어? 난 오히려 이게 더 식을 못 세우겠는데? 네, 너무 쉽게 풀리는 거니까 더 식이 안 세워지는데? 네. 자, 그래서 84번은 5번이 답이었고요. 다음 88, 89, 90. 자,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었어요. 소금의 양식을 써야죠. 그래서 100분의 8 곱하기 소금물이 x고, 소금을 더 넣은 게 y고, 100분의 31 곱하기, 그래서 400g이 됐고, 이게 식이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을 가지고 식을 써야죠. 무게를 다 더한 게 400g, 이렇게 식을 두 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소금의 양식, 하나는 소금물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식은. 그래서 무게를 더한 게 400이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식만 썼습니다. 계산은 해보시고요. 넘어가요.
다음 89번. 얘는 농도 문제죠. 농도는 소금의 양식만 2번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 하나 쓰시고 그 밑에 거 식 하나 쓰시고 소금의 양식으로만 쓰면 돼요. 자, A의 농도가 X인 거고 B의 농도가 지금 Y라고 정해 놓을게요. 자, 그랬을 때 100g이니까 A는 100분의 X 곱하기 100g 더하기 100분의 Y 곱하기 300g을 했더니 100분의 8% 곱하기 100g, 300g 합친 400g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게 위에 부분식이고요. 이 밑에 부분식은 똑같이 쓰는데 100분의 x 곱하기 250 그 다음 더하기 100분의 y 곱하기 150 그랬더니 100분의 5% 곱하기 얘네 두 개 합쳐도 400이죠. 농도 문제, 농도가 미지수면 이렇게 소금의 양식을 2번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뭐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100을 곱하신 다음에. 자, 이것도 식만 쓰겠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농도가 다른 소금을 A, B가 각각 똑같은 문제 아니야? 문제가 뭐야?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 A, B가 각각 600g이 있다. 각각 600g이 있다. 두 소금물. 근데 A가 500g, 그 다음에 B가 300g을 섞으면 소금물 A에 500g, B에 300g을 섞으면 11%의 소금물이 되고 남아있는 소금물 A, B를 섞으면 8%의 소금물이 된다. 아, 이거는 좀 유형이 다르긴 하네요. 네. A, B가 각각 600g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500을 사용했으니까 100g이 남아있을 거고 얘는 300을 사용했으니까 300g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한 거 가지고 식을 쓰는 거는 아까 위에 문제랑 똑같아요. 농도는 어차피 100g이든 500g이든 섞여있는 농도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A랑 B의 농도는 어차피 XY로 똑같이 쓰면 돼요. 자, 그래서 100분의 X 곱하기 500 그 다음에 더하기 100분의 Y 곱하기 300 했더니 그게 100분의 11% 곱하기 500이랑 300 더한 800g 이게 첫 번째 식이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식은 이 남은 거 가지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100g, 300g 남았으니까 100분의 X 곱하기 100g 더하기 100분의 Y 곱하기 300g 그러면 100분의 8%가 되고 합치니까 400g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을 조금 섞어놨죠? 네. 자, 90번은 이렇게 다음 갈게요. 91, 94, 95, 96 이렇게만 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얘는 뭐 고민할 이유가 없죠. 얘 1번이라고 하고 얘 2번이라고 해서 XY에 각자 대입하시면 됩니다. 네. 2번을 먼저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B가 지금 8 대입하면 마이너스 40 이게 4야 돼서 2B는 44 B가 22 자 이렇게 해서 B값을 하나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XY 대입하면 2A 마이너스 5에 A 플러스 1이 4가 돼서 2A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는 4니까 마이너스 3A가 9여서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A 더하기 B의 값은 더하면 19 이게 답이죠. 무엇이 이해가 안 가신 건가요? 이 문제에서
이거 대입하는 거를 잘 몰라요? 정비례 완비례 그럼 잘 몰라요? 원래? 아, 잘 몰라요? 너 그러면 오늘 수업하는 거 되게 힘들 텐데. 네, 1차 함수 해야 되는데 오늘. 니네도 정비례 완비례 잘 기억해요?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네, 그거 잘 모르시면은, 뭔 얘기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X분은 Y가 정비를 A. 뭐, 이따가 제가 물어볼 거니까, 기다리세요. 네, 얼마나 아는지 물어봐야죠. 1학년 거는. 자, 진일이와 정미가 가위바위보를 해요. 이긴 사람은 3계단이 올라가고요. 자, 그러면은 진일이랑 정미가 있으면, 이기고 질 수 있는데 이긴 게 X면 진 게 진일이가 Y인 거죠. 그러면 정미는 반대가 된다 그랬어요. 횟수가 이기고 지는 게. 근데 이기면 3계단 올라가니까 곱하기 3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지면 2계단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랬더니 진일이는 13계단이 올라갔고 정미는 3계단이 올라갔죠. 요게 식입니다. 자, 가벼운 문제 잘 이해가 안 된다. 다시 얘기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해돼요? 정기평가에 내야 되겠다. 네, 자.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정기평가에 내야 되겠어. 이 가벼운. 확정! 네, 자. 가벼운 확정. 자, 강물배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요게 무슨 문제랑 똑같냐면 진도북에 나와 있는 호수 문제랑 쓰는 방식이 같아요. 호수 문제 기억하여? 저번에 풀어줬던 거? 무슨 식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호수 문제 무슨 식 사용했어요? 외워야 된다고요, 이런 거는. 거리식 사용해야 돼요.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요 식을 사용할 건데, 배를 타고 30km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식이 2개를 쓸 건데 하나는 올라갈 때, 하나는 내려올 때 거리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지금 거리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30km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강물의 속력은 시속 몇 킬로냐 이랬는데, 자, 미지수가 배의 속력이 X고요. 강물의 속력이 Y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이 있어요. 배가 여기 있어. 배가 여기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로 갔다 여기로 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내가 올라갈 때 식이랑 내려올 때 식을 쓴다 그랬죠. 올라갈 때 식은 강물의 속력이랑 배의 속력이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지금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빼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속력을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이 X고 강물의 속력이 Y니까 X 빼기 Y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배의 속력이 20km, 강물의 속력이 10km면 실질적으로 얘는 10km의 속력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럼 얘가 20km고 얘가 10km면 내려올 때는 몇 킬로의 속력으로 오겠어요? 30km의 속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속력을 그렇게 대충 정해놨을 때.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이 합쳐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올라갈 때는 5시간 걸렸으니까 곱하기 5고요. 내려올 때는 3시간 걸렸으니까 곱하기 3. 이게 식이에요. 자, 이게 호수 문제도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근데 호수 문제는 뭐가 차이가 있었어? 지금 같은 방향으로 돌면 이게 속력을 빼는 거였고요.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만난다고 하면 속력을 더하는 거였어. 네, 요 차이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똑같은 방식으로 식을 쓰는 거니까 호수 문제랑 강물 배 문제는 같은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미지수 정하는 거 배랑 강물의 속력이 X, Y라는 것도 생각하시고, 네, 이건 유형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이 물어보고 있는
그 대부분 문제들은 유형을 외우셔야 되는 거야. 뭐 이해하려 해서 막 이렇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계속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이런 부분. 정해져 있어. 네, 이런 방식은.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특정한 것들은 좀 암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계산 안 할게요. 계산은 엄청 쉽거든요. 그냥 약분하면 끝이잖아요. 그럼 x-y가 6이고 x 플러스 y가 10이에요. 연립방식 하면 그냥 끝나요. 식만 쓸 줄 아시면 별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자, 그 다음 우리가 암다로 봤던 학급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학급 문제는 우리가 배웠던 거 생각하시면 농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 구분을 해주시면 되죠.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리고 구리가 있고 철이 있죠. A의 구리는 15%가 있고요. 철은 몇이야? 20%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에는 구리가 10%가 있고요. 철은 15%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구리는 합치니까 60g이 됐던 얘기고, 철은 합치니까 85g이 됐던 얘기거든요. 합금 A의 양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이 A의 양이랑 B의 양이 미지수가 XY인 거야.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상태로 식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100분의 15 곱하기 X 더하기 100분의 10 곱하기 Y가 60. 얘는 100분의 20X 플러스 100분의 15Y는 85. 요게 식입니다. 그대로 쓴 겁니다. 퍼센트니까 100분의 해야 된다는 거는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쓰시면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요 유형도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넘어가? 다 된 거죠, 그러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방금 못한다고 얘기한, 네, 함수를 해야겠죠? 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가봅시다. 문제를 보기 전에, 설명을 보기 전에 1학년 때 뭐 배웠는지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볼게요. 1학년 때 뭐 배우셨어요? 정비례, 반비례에 대해서 배웠죠. 정비례가 있고 반비례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반비례는 필요는 없어요. 반비례는 안 나와. 네, 이제 정비례만 알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1차 함수를 하실 때에는 원래 이 정비례 반비례라고 얘기 안 하고 원래 예전에는 정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함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함수를 말을 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비례도 함수다. 반비례도 함수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반비례는 이제 언제 나오냐면 중학교 때는 안 나와요. 이제 1학기 때만 반비례가 잠깐 나오는 거고 고등학교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비례 함수가 이제 고등학교 때가 되면은 이제 유리함수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고, 자, 정비례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정비례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시겠어요? 특징. x분의 y가 a. x분의 y가 a. 그쵸. 또 다 얘기해. 아는 거 아무거나 막 얘기해. 얼마나 알고 있나 보게. 이게 끝이야?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또 뭐, 그냥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해도 돼. 사소한 것도 괜찮아. 그래프가 00 지나요. 그쵸. 0,0을 지나고. 0,0을 지나는, 직선. 직선이고.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관계식이 뭐야? y는 ax. y는 ax. 자, 이렇게 되고. a가 하는 역할이 뭐야?
아, 이건 몰라? 네. A가 하는 역할이 있잖아. A가 하는 역할이 뭐야? X로 곱해준다.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지, 진짜. 뭘 X를 공부해준다, 임마. X의 개수. 아, 얘 이름을 몰라요? 얘 기울기잖아요. 이런 거 안 배웠어? 처음 들어. 처음 들어봐. 얘 비례상수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비례상수요? 네, 처음 비례상수. 들어보는 소리. 그러니까 상수를 아, 진짜요? 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y는 2x야. 그러면은 x에 내가 어떤 숫자를 막 1, 2, 3 넣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얘가 규칙적으로 몇 배 정확하게 y랑 차이 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를 비례상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1을 주면 y가 2잖아요. 2배 차이 나죠. 2를 넣어도 4니까 2배 차이 나잖아요. x랑 y가. 그래서 이렇게 규칙 있게 배수가 되는 거를 비례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x, y에 이렇게 대입하는 거를 뭐라고 해요? 얘가 1을 대입하면 2였고 2를 대입하면 4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x, y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변수라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야? 기울기 여기에 처음 나오는데. 1학년 때도 나와. 안 나와. 에이, 참. 네. 에이, 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가로가 뭐예요? Y축. 아, X축. 네, x축. 세로가 Y축. 네, y축. 여기가 제2사 아닌가? 일, 제1사분면. 디귿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 2, 3, 4. 진짜 몰라요? 제1사분면. 아, 진심 알죠? 네. 이거 알지? 제1사분면. 모르는 거 아니죠? 야, 니네 이거 모르면 심각해져. 네, 아니, 오늘 해야 될 게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면 심각해지는 거야, 진짜로. 함수는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용을 하나라도 잘못 알고 있으면 문제 풀다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외워놓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풀 수 있어. 그래서 니네도 정비례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 아니야. 네, 부분만 알고 있으니까 못 풀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부호가 뿔뿔, 맞뿔, 마마, 그 다음에 뿔마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 점을 찍히면 이걸 x축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점을 찍으면 이건 y축 위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기억나요? 자, 그리고 a가 양수면 이렇게가 뭐니? 1사분면이랑 3사분면. 그쵸. 제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고, 마이너스. 제 1사분면 3사분면 지나고, a가 음수면 2사분면. 네, 제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고. 기억나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 a의 절대값을 하면 네? a의 절대값을 했을 때 그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 a의 절대값을 했을 때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지고,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그러면 y축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 어디서부터 y축에 가까워지나요? 숫자가. 기울기가 크면 y축에 가까워진다며. 이렇게 가파라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어느 숫자보다 커야지 가파라지는 거냐고요. 0보다 커야죠. 그럼 이것도 기울기가 가파른 거야? 이거 x축에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느 숫자냐고. 어디서부터가 더 가파르다 y축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1이에요. 1. 왜 1이죠? 딱 가운데로 지나니까. 네. 이 y는 x 요 좌표가 1,1, 2,2, 3,3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것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타냈을 때 여기가 90도였을 텐데 45도 45도로 나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딱 중간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일 때는 x축에도 가깝지 않고 y축에도 가깝지 않은 거죠. 딱 중간이니까. 그래서 그 1보다 커야지 y축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1보다 작아야지 x축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 큰일 났네. 자, 네, 자, 아는 게 없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증가량도 알아야 되는구나.
얘기가 끝나지 않았네요. 자, 내가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외우셨어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거 기억나요? 점 A도?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왼쪽으로 가면 감소한다는 얘기고, 위로 올라가면 증가한다는 얘기고, 밑으로 내려가면 감소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점에서 요 점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얘가 증가하고, 위로 올라가니까 증가한다.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가 A가 양수일 때 보여지는 역할이에요.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죠. 요 점에서 요 줄로 가면 감소하고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X가 증가하고 Y가 증가한다는 말이랑 X가 감소하고 Y가 감소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야.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A가 양수일 때는 증가 이렇게 외우든가, 감소 이렇게 외우든가, 그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고, A가 음수일 때는 점의 이동에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가 감소 이렇게 외우든지 아니면 감소 증가 이렇게 외우든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니네 1학년 거 이제 1학년이니까 1학년 걸 할 텐데 지금 이거 모르면 어떡해? 네. 진짜 모르는 거죠. 큰일 났네. 자, 네. 아무튼 전 설명했어요, 1학년 거. 네, 자, 원래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설명한 거예요. 근데 진짜 모를 줄 몰랐어요. 네, 자, 이렇게 모를 줄은.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몇 페이지부터야? 여기서부터구나. 자,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 용어사전이라고 나와서 써있는 말을 한번 읽고 갈게요. 네, 함수가 상자 함자랑 상자에 있는 수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수가 상자 안에 들어가서 계산되어 그 값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는 어떤 뭐 식이 있으면 거기다 x에다가 예를 들어 우리가 정비례도 이런 거잖아요. y는 2x가 있는 거죠. 요게 상자인 거야. 요게 식이 상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x에다가 뭐 1을 대입하면 y가 2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1을 집어넣었더니 2가 나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함수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함수는 값이 하나가 들어가면 무조건 답은 하나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답을 하나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식이든 문장이든 상관없이. 답을 하나만 얘기할 수 있는 것만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얘기를 들어서 뭐 얘가 식이 아니고 어떤 거를 이제 물어봤을 때 x는 다르게 얘기하지만 y가 똑같이 나와도 어차피 하나만 나오면 그거는 함수인 거야. 네,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는 하나만 나오는 거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함수는. 그러니까는 하나를 물어봤는데 답이 여러 개 있는 거는 예를 들어 뭐 x의 배수가 y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x가 2야. 그럼 2의 배수는 겁나 많죠.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x의 약수가 y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뭐 6을 대입하면 6의 약수가 1, 2, 3, 6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함수가 아닌 거죠. 근데 x의 약수의 개수가 y다 이렇게 얘기하면 6을 집어넣으면은 1, 2, 3, 4 개수가 4개라는 거 1, 2, 3, 6 4개라는 걸 알죠? 그럼 얘는 함수야.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물어본 거에 맞춰서 답을 하나로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꼭 이런 식만 보는 게 아니고 문장에서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방금 좀 전에 얘기한 게 나왔는데 변수 xy가 변수예요. 얘가 뭐라고요? 얘가 뭐라고? 변량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 대상수? 비례상수 또 기울기. 네, 외우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외우셔야지 할 수 있는 단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뭐 대충 풀어서 되지 않아. 다 외워놔야 된다 그랬어. 뭘 문제를 이해를 하시려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함수는 뭐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답이 하나만 나오면 네, 답이 하나만 나오는 건 함수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 외우실 필요 없어. 여기 뭐라고 써있어? 두 변수 x, y에 대해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 이렇게 열심히 외우실 필요 없다고요. 아시겠죠?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함수값이 뭐냐? 그러면 답을 꼭 이렇게 써야 돼요. y는 fx. 이게 함수값이라고. 네. 그래서 문제에서 함수값으로 표현해라 하면 답을 이런 방식으로 쓰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좌표를 얘기하는데 2,3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보면 2가 여기 x죠. 3이 이거 y죠. 그러니까 이 2,3을 함수값으로 써라 그러면은 f2는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얘가 앞에가 x니까 x는 2, y는 3,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같은 말이야. 이 세 개는. 근데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니네들이 써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값으로 쓰라 그랬는데 이렇게 답 쓰면 숫자는 같지만 틀린 거란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네. 좌표로 쓰라 그랬는데 함수값을 쓰면 틀린 거야.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XY 구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 뭘 물어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맞춰서 답을 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다 2,3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좌표로 생각했을 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 F라고 하는 게 함수 영어로의 약자예요. 네.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F라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1학년 때도 원래 예전에는 요걸 배웠어요. 정비례 할 때. 근데 요거 사용 안 하려고 1학년 때 함수란 말을 안 붙인 거야. 요 모양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이 함수값이란 말을 안 쓰려고. 네, 그래서 정비례 함수라고 단원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거야. 네. 이걸 안 쓰면 그냥 정비례라고 하면 y는 fx를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옛날에는 다 이것도 1학년 때 배웠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0개 빵 x개 먹고 남은 게 y야. 식을 쓰면 어떻게 돼요? 다 처먹을 거야? 안 남길 거냐고? 네. 식 뭐야? 얘 식 어떻게 써야 돼? 10-x는 y. 네, 10-x는 y. 근데 이제 함수를 얘기할 때는 y를 좌변에다가 먼저 쓰는 거야. 그러니까 y는 10-x 이렇게 쓰는 거죠. 자, 항상 정비례 할 때도 y가 왼쪽에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배우는 요 모양이 이제 1차 함수인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요 식 모양이. 그래서 이게 1차 함수가 된다. 자, 그래서 지금 1개 먹으면 9개 남고 2개 먹으면 8개 남고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7개, 6개, 5개. 네,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y는 x에 대한 함수인지 말하시오 그랬어요. 함수인가요? 그럼 뭐라고 답 써야 돼요? 네. 함수이다. 네,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맞아요. 네, 그딴 식으로 쓰지 마시고, 제발. 그런 거 쓰지 마시고. 네, 함수이다. 왜 문제집이랑 대화를 하려고 그러세요? 니네 네, 이렇게 쓰는 애들 진짜 많잖아. 니네 다 귀찮으니까 그렇게 쓰잖아. 그죠? 네. 문제집과 대화를 하지 마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아, 요것도 하나 해야 되나? 얘도 하나 갈까요? 자, 그러면 자연수 0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를 y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0. 얘는 0. 왜 자신이 없어요? 0 맞아요? 네. 네, 맞죠? 얘는 0. 다 0이야. 아, 1. 이제 그렇게 하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것 같잖아. 1. 자, 네, 4도 1이고 5는 2. 자, 이렇게 써야 되겠죠. 같은 y가 나와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아까 물어본 거 하나가 답이 나온 건 맞죠? 그러니까 2번은
답은 뭐라고 써야 돼요? 함수이다. 네, 함수이다. 오케이? 얘도 해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식 어떻게 써요? y는 3, y는 3x.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자연수 x의 배수 y. y는 ax. 얘는 식 못 써. 식 못 써요. 함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함수예요, 아니에요? 네, 아니죠. 아까 설명했죠? 네, 2의 배수면 되게 많이 나온다. 3번. 하루 중 낮의 길이가 x일 때 밤의 길이가 y야. 식 어떻게 써? y는 24x. y는 24-x.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함수일 거고. 자연수 x 이하의 홀수.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아니죠. 예를 들어 자연수가 10이야. 그거 홀수는 1, 3, 5, 7, 9 5개나 있는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규현이 이해되는 거예요? 너 이해 안 되죠, 지금? 홀수의 개수인 줄 알았어요. 니 혼자 없는 말을 만들지 마시고 개수란 말이야. 어딜 봐도 안 써있는데. 자, 거기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자, 함수값. 자, 함수값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y는 fx 이렇게 쓰는 게 항상 함수값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오케이?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바로 밑에 문제 볼게요. 자, 함수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얘가 x인 거 알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의 x자리에다 마이너스 2 다 대입하시란 얘기예요. 함수가 뭐라 그랬어요? 이 계산하는 이게 상자라 그랬잖아요. 이 상자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게 함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몇이에요? 말을 해. 이게 어려운 계산이 아니잖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좀 말을 해.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틀리면 어때서? 네, 몇이에요? 몇 나와? 왜? 뭐가 문제야? 잠깐만. 이해를 하지. x가 얘니까 이 자리랑 요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쓰라고요. 대입하는 거야, 함수는. 무조건 뭘 가르쳐주면 대입해야 돼. 아직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f-2가 마이너스 7이라고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한 척 하지 말고. 자, 얘 몇이야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F2분의 1은 마이너스 2. 계산한 답 얘기하라고. 진짜요? F2분의 1은 마이너스 2요. 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맞죠? 맞네. 자, 3번은? 3번은 F5는 7.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밑에 있는 2-1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함수값이. 지금 얘랑 얘랑 같은 식인 거야. 계산한 게 이게 나온 것 뿐인 거고, 답이. 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x는 4고 y는 8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돼요? 이게 좌표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x가 4고 y가 8인 걸 알았으면 이 fx가 지금 y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8이란 얘기고 여기가 4란 얘기죠? 그럼 a가 뭐야? 2. a가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 뭐가 보여? 정비례로 보여요? 이 식? 아까 정비례 때 a 구하는 식이 뭐였어? X분의 Y. 그래서 x분의 y 하면 그냥 2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a는 그냥 2인 거죠.
1학년 때 배웠던 걸 사용하시면 그러면 식이 만들어졌죠. a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2x라고 이렇게 다시 식을 쓰는 거고 a를 구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2번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어요? 자, 3-1번 A 몇이에요? A 몇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죠? 얘 반비례잖아요. 반비례일 때 A 어떻게 구했어요? X랑 Y 곱하면 되잖아. X가 3이고 지금 Y가 마이너스 2니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6이 A가 되는 거고 그래서 fx가 지금 x분의 마이너스 6이라고 되는데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니까 답은 3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2가 아니고 2였네. 네, 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네, 자 방식 이해돼요? 다 되고 계신 거죠? 네. 되고 있는 거 맞죠? 지원이 되고 있죠? 네, 자, 넘어가요. 자, 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1차 함수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차 함수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정비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y는 지금 x라는 식이 있어. 그럼 우리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수직선. 자, 좌표도 다 알 수 있죠. x에다 1 대입하면 1이고 2 대입하면 2고 0 대입하면 0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1차 함수도 직선이기 때문에 점을 여러 개 구할 필요는 없어. 두 개만 알면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그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y는 x라는 식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1차 함수의 기본 모양은 요거거든요. y는 ax까지만 써 있으면은 정비례인 거고 플러스 b가 붙어 있으면 네, 이게 1차 함수의 기본 모양이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1학년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원래는 y는 ax 플러스 0이었던 거야. b가 0이어서 안 쓴 거야. 아시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b가 하는 역할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요 식에다가 요 그림까지 그려놨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플러스 1을 한다. b가 플러스 1이야. 그럼 b가 하는 역할은 먼저 얘기를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y절편이라는 역할을 해요. y절편은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y축이랑 만나는 점이 y절편이야. 선이랑. 얘는 지금 이렇게 대각선 선이 있잖아요. 근데 y축이 요거잖아요. 그럼 얘가 만나는 교점이 생기죠? 그 점이 y절편이에요. y축이랑 그냥 이 대각선 선이랑 만나는 점. 그러니까 정비례할 때 y절편은 여기였던 거죠. 0,0자리. 네, 이게 y절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플러스 1이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한 칸씩 올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그어주면 이 식이 y는 x 플러스 1인 거야. 자, 다시. 내가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했다. 그럼 뭐 하는 얘기예요? 아래로 똑같이 다 두 칸씩 내려가라는 얘기야. y만. x는 그대로인데. 자, 그래서 밑으로 두 칸씩 다 내려가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도. 기울기는 똑같은 거야. a가 하는 역할은 기울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 a가 1이니까 이 식이든 이 식이든 y는 x-2 이러면 기울기는 다 똑같이 식다 1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이 가파르기가 다 같아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이게 y는 x-2 이게 b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해돼요? 플러스면 위로 몇 칸 가고 마이너스면 밑으로 몇 칸 가고. 그러니까는 정비례식을 그려놓은 다음에 위로 가냐 밑으로 가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라 얘기를 하면 자
y는 x-2라고 해서 아무거나 대입해서 좌표 구하시면 돼요. 그림 그리라고 얘기하면. 근데 뭐 대입하는 게 제일 쉽겠어? 1. 0이죠. 자, 네. 0을 대입해야지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0을 대입하면 -2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네가 막 얘기한 대로 1을 대입하면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점을 이제 표시를 해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이게 요 식의 그림이 된다. 네. 그건 정비례 할 때랑 똑같은 거니까, 네. 그냥 x에다 대입하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거 이제 1차 함수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정비례도 1차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y 있고 x 있고 등호 있으면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랑 y는 분모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비례는 1차 함수 아니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 그럼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것도 자신 없어서 맞을 것 같아요는 뭐니? 네. 2번은요? 틀려요. 네, 틀리죠. 3번은요? 맞아요. 네, 맞죠. 4번은요? 이거는 전개해 봐야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없어지죠, x가. y만 있죠.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오케이? 안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뭐 문장으로씩 만드시는 거는 뭐 활용 잘 하시니까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32 B가 하는 역할 방금 전에 설명한 게 나온 거죠. 네, B가 하는 역할을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그거를 이제 근데 용어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라고 외워주셔야 돼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라고. 네, 그렇게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봐라. 3번은 옆에 있는 그림이랑. 자, 1차 함수 제가 정기평가 요번에 볼 때는 이 좌표 그리는 거는 무조건 낼 거예요. 네. 서술형 답지에다가 이 모는 모양 그냥 넣어놓을 거야. 거기다 그리라고. 네. 왜 자 챙겨와야 해요? 아니요, 자까지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알아볼 수 있게만 그리시면 돼요. 뭐 이렇게 너무 똑바로 이렇게 그리시는 걸 원하는 건 아니니까. 네. 아, 이렇게 그리시려고요? 네, 쳐다도 안 볼게요. 네. 그렇게 그리시면은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네. 바로 틀렸다고 할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y, 얘가 y는 2x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 써 있는 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0, 그 다음에 2, 4,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이게 y는 2x란 얘기니까, 네, 요거를 좌표를 확인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여서 지금 요 식이 지금 얘가 된다는 건 이제 확인이 되죠? 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플러스 1을 했잖아요? 그럼 모든 이 y, 이게 지금 y 값이잖아요, 다. 얘한테다가 다 1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1을 더하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1이 되고, 3이 되고, 5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좌표를 볼 거는 x랑 y의 좌표 이걸로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1, 그 다음에 1,3, 뭐 여기 나와 있는 2,5, 그게 이 y는 2x 플러스 1의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 표현하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 그랬어요? 점 두 개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0,1이랑 뭐 1,3 이렇게 해서 이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y는 2x 플러스 1 식이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B가 하는 역할 간단하게 얘기해봤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 자, 4번에 나와 있는 거, 얘는 엄청 쉬운 거예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했다 그랬으니까 얘 그냥 6 더하란 얘기야. 얘 4 빼란 얘기. 요게 답이야. 식 만들라 그랬으니까. 네. 대괄호 안에 있는 게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란 얘기는 이게 뒤에 붙어있는 B자리 숫자라는 것만 아시면 되잖아. 그래서 의미를 좀 알아두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풀어줄 게 있나를 볼게요. 5번 얘기할게요. 자, 5번에 나와 있는 거는 1차 함수 중 그래프가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x 그래프랑 평행이동해서 겹쳐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직선이 똑같이 완전히 이렇게 움직이다가 위아래로 움직일 거 아니야, 지금. 그 B값에 따라서. 근데 얘가 똑같아야지 겹쳐지는 거야, A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똑같아야지 겹쳐지는 거야. 숫자가 이렇게 다르더라도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으면 모든 점들이 겹쳐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울기가 같을 때는 모든 점들이 겹쳐질 수가 있죠. 위아래로 이동을 하다 보면 직선이.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있는 게 1번이랑 2번만 마이너스 3이죠, A가. 나머지는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1번, 2번만 평행이동을 해서 겹쳐질 수 있는 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지금 나와 있는 요 자리만 값이 다른 거고 나머지 A 값은 똑같은 걸 찾으란 얘기예요. 겹쳐진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겹쳐질 때는 A의 기울기가 같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세요. 자, 이제 6번을 하고 오늘 설명은 그만해야 되겠네요. 자, 6번을 하게 되면은 6번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k를 더하란 얘기야. 네. 그래서 이게 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 됐는데 그 상태에서 좌표를 가르쳐줬죠. 평행이동했더니 마이너스 2,3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얘가 x고 얘가 y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시고 y에다 3을 대입하시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3은 4 플러스 1 플러스 k가 되니까 k가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원래 식에서 이동했다 그랬으니까 이동한 식을 다시 쓰시고 그 다음에 좌표를 구해서 좌표를 대입하시면 미지수가 나오게 된다. 네, 순서는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함수는 계산하는 순서나 그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가시면서 네, 푸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설명을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네요. 그래서 104까지가 이제 숙제가 되겠고요. 부교재도 다 낼 거예요. 부교재는 어디까지 나야 되니? 평행이동까지 하고 1차 함수 찾기 함수값 그래프 위의 점 평행이동 절편 여기까지네. 64? 몇 페이지야? 몇 장이야? 59에서 64? 59에서 64까지 내야 돼요.